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9일 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오후 5시 23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0일 자정을 막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가지고 2030년에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갑기도 하고 느닷없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2030년에 세계 4대 제조 강국에 진입을 한다. 수출 규모 기준으로 제4대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5대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매출액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앞으로 30년이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21년 남았는데, 11년 남았군요. 11년 동안에 5등에서 4등으로 오는 거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사기적 경제정책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 비전은 근사합니다. 세계 4대 제조 강국 진입,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인류 기업수 2배 확대, 신산업, 신상품 비중 2배 확대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목표를 제시했으면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말 잘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여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관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 생산 비용, 노사 문제, 환경 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산업 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부흥이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또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불 등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그리고 대외적, 그리고 법치 파괴, 주 52시간 강제 규정, 최저임금 강제 규정, 낭비적 복지, 민노총을 적극적으로 편애하는 반법치적 노사 문화, 그리고 기업을 옥죄는 검찰의 수사, 이거보다 더 큰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를 추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체불명의 다른 방향으로 다른 민주주의로 가겠다든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법치의 보장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 특히 원자력 발전을 줄여간다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 이거 다 무효로 해야 됩니다. 무효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목표는 그냥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표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머리로서 정하면 됩니다. 더구나 11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목표는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죠. 그런데 이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법론이 없는 목표는 그걸 공상이라고 그럽니다.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죠. 경제는 어떤 나라에서 성공하느냐? 정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정치 안정은 뭘 의미하느냐? 법치가 확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치가 확립되어야 장기적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했는데
극심한 노사 분규로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파산한다. 뭐 이렇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낭비적 복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렇게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제철과 같은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철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산업의 살이 쇠입니다. 쇠. 그리고 동력이죠. 동력, 에너지원, 특히 원자력 발전이 한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이 싸고 안전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 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었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공업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박정희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 그거 되겠습니까? 법치,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안정이죠. 남북관계의 안정이라는 것은 지금 기업인들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 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우리 기업은 뭘 할 거냐 하는 도상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연습을 하고 있어요. 거느리는 종업원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악몽입니다. 즉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서 저 사나운 핵무기 가진 김정은과 대한민국을 결합시켜가지고 한 지붕에 두 집 살림하는 거, 하나는 바싹 마른 늑대고 다른 쪽은 살찐 돼지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통일했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면은 누가 뜯어먹힙니까? 이런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런 수치는 그냥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황지사 이런 목표를 제대로 정했으면은, 이 정도의 목표를 정했으면은 꼭 참고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부터 추진했던 중화학 공업 건설입니다. 중화학 공업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유신 선포를 해가지고 정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 상태에서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탄 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 1970년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이었다고 합니다. 운동권. 그런데 그때 사고방식, 그때 박정희를 저주하던 사고방식이 통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세월이 근 50년이나 흘렀는데 고생각 그대로 가지고 2019년에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주무르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건설이 어떻게 진전되었으며 79년에 제2차 오일쇼크로, 이란 사태로 인한 오일쇼크로 위기가 생기고 그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중화공업 과잉투자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조정을 해서 80년대의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에 문재인 그룹이 가장 싫어하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연간 10.1%의 경제성장을 기록해가지고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때 삼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삼저는 뭐냐? 물가가 낮고 기름값이 낮았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또 좋은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그리고 낙하손의 이 한미일 동맹이 강고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17명의 경제관료 등 엘리트를 죽였지만은 우리는 이 난관을 뚫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1988년에 대성공을 이루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 여세를 몰아서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세계 무대로 넓혔습니다. 더구나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1992년에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먹고 사는 먹거리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들어 갔느냐, 얼마나 경제활동 공간을 넓혀갔느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공부를 하면은 지금 자기가 펼치고 있는 정책은 제4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 한 20등 되는 경제 중위권 국가로 몰락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제조업 중심의 비전을 걸었는지 역시 내년 선거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 표를 얻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경제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했던 걸 몇 가지 정리를 한다면, 그 길로 가고 싶다면, 첫째, 연방제는 하지 않는다. 연방제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방제는 그 자체가 반역이다 하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15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라는 이 망언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자는 건데 같이 못 살자는 거죠. 같이 못 살자는 것을 공동 번영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은 북한이,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남한의 좌익 세력의 기생충처럼 숙주인 대한민국을 뜯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노조를 봐주고 기업을 옥죄는 법의 편파적 운용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법의 계급투쟁론적 운영을, 계급적 적용을 하지 않겠다, 즉 법치를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탈원전 취소해야 합니다. 탈원전 취소해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주도 소득 정책으로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제고해야 합니다. 낭비적 복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한 자유를 대폭 허용하면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기업인입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은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은 세계 4대 경제 제조업 대국이 아니라 아마 독일,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독일, 일본과. 한국의 기업인들을 억누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억누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간섭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 아직도 원천 기술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뛸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바로 가지면 됩니다. 마음을 바로 가지면 됩니다. 마음을 바로 가진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 이겁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현실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기본은 사실과 과학과 법치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론을 곧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